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섹터의 이 급락에 대해서 고점을 맞은 건지 아니면 조정의 시작인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주에 190조 원이라는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롯데케미칼이 거의 30%에 가까운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기관들이 다 비워놨습니다. 비워놓은 기관들이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급하게 채우면서 주가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유동성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신용잔고 추이다. 한번 볼까요?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잔고 추이인데, 자 보세요. 코스닥 어때요? 역대 최저 수준인 것 같아요. 거의 이거를 제가 2023년 1월 2일부터 했는데 2021년도까지 가볼까요? 야, 이거 최저의 최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니까 뭐 딴 거를 사려고 하면은 많이 올라간 것을 팔고서 밑에 있는 거를 사는, 소위 말해서 윗돌 빼서 아랫돌을 개는 상황이 올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금투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4월 달이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4월 이후로 글로벌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금투세 이슈 말고는요, 그 어떤 설명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꾸 어떤 분들이 코스닥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거래 대금이요, 이때는 왜 좋았냐 이거죠. 그리고 진짜 시장이 안 좋으면요,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은 안 나옵니다. 자, 이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아예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어서 그냥 휴업 상태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번 주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발표를 하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어쩔 수 없이 팔아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이 동반 급락한 흐름이 나왔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좀 쉬어갈 때 됐어요. 이게 타임폴리오 바이오 액티브 ETF의 월봉 차트인데요. 자, 왜 쉬어가냐? 자, 이게 2013년도 이후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의 월간 평균 수익률이에요. 물론 올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2월, 3월에 별로 안 좋고 6월 달에 확 튀어오르고 7, 8, 9월까지 좋다가 10월에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시 10월, 11월 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죠? 왜 6월 달엔 왜 튀죠? 자, 6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아스코라든가 학회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 가지고서 올라가는 게 6월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11월 달에 좋아지는 이유는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보통 연말에 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했을 때 10월 달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조금은 통계상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음 돌아오는 10월 달에도 뭐 꼭 그렇게 대비하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통계상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중국 섹터들 갖다가 밀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통계를 해보니까 이거 10월 달에 또 쉬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네 하니까 바이오 섹터들이 처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끝이냐? 자, 보세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요, 11월 달에 빵 튀어오릅니다. 한 해 중에서요, 6월하고 11월 달이 가장 좋아요. 그 얘기는 뭐다? 조정이 만약에 10월 달에 나온다면은 싸게 줍줍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계속 좋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면은 자, 이게 보시면 바이오의 전 세계적으로 기술 수출 및 투자 규모 추이인데, 코로나 때 피크를 치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쭉쭉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에 워낙에 민감하잖아요. 2022년, 2023년까지 이렇다 할 어떤 딜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이게 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유한양행도 있겠지만은 뭐 리가캠 바이오도 딜을 발표했고, 종근당 같은 종목도 어프런트 1,000억이 넘는 규모의 딜을 발표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재료를 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바이오 전체를 같이 묶어서 보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번 대세 상승장이 왔고, 2020년도 코로나 때 또 한번 대세 상승장이 왔고,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이제서야 좀 올라섰어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이게 보통 3년 주기로 바이오가 대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니까 2023년도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갔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서야 금리를 처음으로 B컷을 내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이오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다. 자, XBI라고 하는 바이오 ETF가 있습니다. 미국인데 여기에는 중소형 순수 바이오테크를 모아놓은 ETF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똑같아.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게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가 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신고가를 찍고 나서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때처럼 뭐 거의 2달 연속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지금은 중국 CDM으로 갖다가 견제를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보통 주봉상 신고가 터치를 한 이후에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경험상 평균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쉬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0월에는 좀 싸게 잡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0.1이라도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면은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때 바이오도 덩달아 반등이 나오겠죠? 나온다면은 그땐 비중을 꼭 축소하자. 또 하나 이제 변수는 금투세다. 다음 주 금투세 결정이 민주당에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금투세를 이후에가 확정이 되면 또 모른다. 만약에 다음 주에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금투세까지 유예 확정되면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다만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도 또 이런 좀 이슈가 있을 때 제가 그때그때 영상을 또 새롭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